모든 것은 바람에 흘린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한 도발, 시청률에 관한 한 줄의 하지만 과연 한 문장이 정치적 지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을 공격했습니다.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특유의 도발적 스타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자 중 하나.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널드는 웃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가 자리를 바꾸지 않지? 그 한 문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밈, 영상, 해시태그로 전 세계를 달궜습니다. 텔레비전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심지어 제도적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싸움처럼 보였지만 곧 예상치 못한 대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도널드 트럼프를 제대로 맞받아쳤던 순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언제나처럼 풍자, 인신공격, 짧은 자극적 문장으로 무장한 트럼프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자 정치인, 그리고 독특한 억양이 실린 목소리를 무기로 삼은 슈워제네거가 있었습니다. 아널드는 단순히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상을 제작했고 역사적 장면들을 사용했으며 과거의 지도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대의 분위기를 소환하며 트럼프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문장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사인을 받으려는 작은 팬이라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향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모욕을 반복하는 동안 아널드는 이민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양당 협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집단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서사는 형식에서도 내용에서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의 발언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들린다. 갑자기 이것은 개인적인 논쟁을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담론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긴장은 당파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원들마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슈워제네거의 말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 내부에서조차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발언 중 한 부분은 특히 힘을 얻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에서 배신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주장. 개인적 충성이 제도적 의무를 대신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은유는 인쇄신문 한 면에 실렸고 텔레비전 해설자들이 반복했으며 분석가들이 경고의 메시지로 퍼뜨렸습니다. 대중은 반복된 자극 속에서 유지되던 정상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주목의 중심에 두었던 트럼프의 이미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도발을 견뎌낸 비판이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회자된 장면 중 하나에서 슈워제네거는 멜라니아 트럼프가 입었던 재킷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도주의적 위기 속의 무관심의 상징으로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널드는 트럼프 개인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 연민, 그리고 기본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반격했습니다. 다시 트위터로 돌아와 아널드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실패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메시지가 예전처럼 바이럴되지 않았습니다. 조롱 섞인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갈등은 더 이상 연설, 인터뷰, 소셜미디어 안에만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리, 들판, 기업으로 번져나가며 물결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아널드 슈워제네거 사이에서 시작된 말의 대결은 이제 수백만 미국인의 삶 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긴장은 더 이상 먼 곳의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밀린 청구서, 중단된 계약, 무너져 내리는 미래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소비자들이 치솟는 물가 앞에서 지쳐 있다고 토로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산 없이 살 수 있던 기본 식품들이 이제는 온 가족이 한 가지 필요를 포기해야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달러 하던 우유가 거의 5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빵, 쌀, 고기 모두 임금을 압도하며 가게를 무너뜨리는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무게는 가정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휴스턴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위의 주제는 소셜미디어도 시청률도 아닙니다. 주제는 취소된 화물, 줄어든 노선, 하락하는 임금입니다. 피곤에 찌든 눈을 한 운전사는 메스를 들이대듯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리더십이 우리 일상을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바꿔놓습니까? 취재가 국가의 농업 중심부로 들어서면서 이야기는 또 다른 층위를 드러냅니다. 중서부의 대두 농가들은 대외 무역에서의 변덕스러운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어리둥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파트너들을 향한 새로운 장벽은 수십 년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팔리지 않는 곡물이 가득한 창고들은 붕괴된 시스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수출하던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주가 의문입니다. 가격은 폭락하고 바이어는 사라지고 은행에는 빚만 남습니다. 대학에서는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생들이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그들은 과연 격한 연설에 따라 흔들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한 학생은 고발하듯 요약합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불안정 속에 자신의 미래를 위협받고 있음을 자각하는 세대의 경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또 다른 전환점도 드러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민자 공동체가 슈워제네거의 발언에 고무되어 모임을 조직합니다. 당열과 책임의 메시지는 연방정부의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한 모임에서 지역 지도자들은 기본권, 서비스 접근, 그리고 무관심의 서사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한쪽에서는 연방정부가 자원 삭감을 위협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지역 차원의 노력을 모읍니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은 숨 막히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치솟고 공급업체들은 계약을 끊고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한 상인은 30해 만에 처음으로 폐업을 고민한다고 고백합니다. 잘못된 경영 때문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모든 것이 바뀔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말은 확산되는 불안정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역 정치의 무대에서 시장과 주지사들은 지뢰밭을 걷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명확한 지침이 사라진 탓에 그들은 비상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연방정부의 자금 삭감 위협 이후 이주민 지원을 위해 비정부 기구와의 긴급 협력을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장들은 사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즉흥적인 해법을 마련하며 점점 더 조급해지는 시민들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즉각적 반영은 월스트리트의 복도에서도 감지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자본 유출, 신뢰 하락, 전략적 부문의 위축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은 시민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을 지표로 바꿉니다. 위협받는 일자리, 오르는 물가, 중단된 계획. 이 드라마는 기술적 보고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슈퍼마켓에서, 무너진 농업 계약에서, 멈춰선 트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선거 이상입니다. 단순히 누가 인기도 경쟁에서 이길지가 아닙니다. 정치가 쇼로 전락하고 현실이 불확실성의 땅으로 변할 때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뉴욕의 거리에는 서두름과 피로가 뒤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 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였던 우유가 이제는 거의 $5에 이르렀습니다.
과일과 채소값이 올랐고 쌀과 빵 같은 기본 식료품마저도 시장마다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는 슈퍼마켓을 나서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브랜드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을 살 수 없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휴스턴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고속도로 변의 차를 세운 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 정치나 소셜 미디어 속 연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취소된 화물, 줄어든 노선, 매달 줄어드는 임금입니다. 거칠어진 손을 핸들 위에 올린 한 운전사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움직이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조차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가 힘듭니다. 중서부의 농촌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지만 드라마는 비슷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웃 나라로 수출해 오던 농부들이 이제는 예고도 없이 끊긴 계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팔 곳을 잃은 곡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대두 농가는 목이 메인 듯 말합니다. 예전에는 안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주가 불확실입니다. 바이어는 사라지고 가격은 폭락하며 은행 빚만 늘어갑니다. 위기는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상인들이 간신히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대출은 비싸지고 공급업체들은 계약을 끊으며 고객들은 지출을 줄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시골의 한 제빵업자는 20할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모든 것이 바뀔지 모른다는 두려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불안정의 무게가 이민자 공동체 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도움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전합니다. 지역 모임은 힘을 얻으며 법적 조언과 권리에 대한 정보를 찾는 가족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분위기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저항의 기운도 있습니다. 한 젊은 이민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명확함과 존엄을 요구할 뿐입니다. 대학에서는 젊은이들이 나이에 비해 무겁게 토론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실 속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 자체를 논의합니다. 경제학 학생들은 신뢰 하락을 보여주는 지수와 그래프, 보고서를 분석합니다. 정치학 학생들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제도의 견고함을 묻습니다. 한 학생은 집단적 감정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정치는 미래의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닦아야 합니다. 샌디에이고 같은 해안 도시에서는 전기 요금이 매달 가계 예산의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이자 전기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가도 여행도 심지어 건강 관리도 줄여야 했습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승선을 향해 늘 달리기만 하는 기분입니다. 시장과 주지사들도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지방행정은 임시 비상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시장은 연방정부의 자금 삭감 위협 이후 이주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당국자들은 점점 더 신뢰를 잃는 시민들의 요구에 직면한 채 예산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지역단체에서는 정서적 지원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상담과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전합니다. 설교의 어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축하보다 연대와 상호 지원의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영적 공간은 저항의 공간이 되며 시민들은 국가 정치가 무너뜨린 소속감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한편 국민이 일상을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시장 분석가들은 자본 유출과 국제 투자자들의 불신을 경고합니다. 보고서는 산업과 농업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위축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그래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협받는 일자리, 동결된 임금, 중단된 계획으로 바뀝니다.
전환점은 나라 곳곳에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납니다. 트럭 운전사, 농부, 학생, 상인, 도시 소비자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짐은 이제 감당할 수 없다고. 정치 지도자들의 갈등은 더 이상 먼 곳의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한 나라 전체의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도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쓰여지는 이야기 속의 일시적인 쉼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더 큰 서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미합 중국의 미래는,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의 미래는 한계를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며 집단적 이익을 사적 야망보다 위에 두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찰은 더 깊어집니다. 충돌의 연속, 권력의 개인화, 분열을 심화시키는 수사로 특징 지어진 도널드 트럼프의 궤적은 고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기를 정의하는 또 다른 리더십의 형태와 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은 반대의 길을 구축합니다. 중앙 집권적이며 전략적이고 수십 년을 내다본 설계입니다. 두 인물 간의 대비는 단순히 다른 통치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운명을 형성하는 갈림길을 드러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전환기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부분에서 의제를 결정하고 위기를 일으키며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계 무대를 형성하며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은 독점 이북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특별 보도의 끝에 도달했지만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제도의 힘, 집단적 선택, 그리고 민주적 원칙을 지키려는 사회의 경계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대화를 살아있게 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다원적 토론을 강화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여정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